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도 전주 시내 클럽들의 불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무대를 설치하는 등 불법 현장 취재했습니다.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이스타 항공이 3시간이나 늦게 출발해 승객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비행기 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항공사 해명입니다. 빌려 쓰고 함께 쓰는 공유 경제가 지역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장점이지만 보완할 점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클럽이 내부 시설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일반 음식점인데도 춤을 추는 시설을 불법 증축한 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전주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클럽들의 불법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허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전주 시내의 한 클럽의 모습입니다. 현란한 조명 아래 손님들이 춤추는 이곳은 업태상 일반 음식점인데도 춤추는 무대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MBC 보도 이후 여러 차례 단속이 이루어졌고 결국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놓고 춤추게 하는 시설 같은 거 설치해서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다른 클럽들의 불법 영업은 여전합니다. 전주의 또 다른 클럽의 지난 주말 모습입니다. 이곳 역시 일반 음식점이지만 불법적으로 DJ 박스와 특수 조명을 두고 사람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넓은 무대 공간을 마련해뒀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 좀 많이 핫한 것 같아요. 그때가 좀 사람들이 많고 가서 춤도 추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전주 완산구의 클럽 12곳 가운데 올해 단속된 곳은 모두 5곳. 이 중 3곳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행위 근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 가보신 거예요? 가져가 있으면 제보를 해주셔도 되고 하니까요. 불법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영업 정지는 고작 한 달이 전부고 과징금도 최대 3천만 원을 내면 곧바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이 영업 정지를 가름하여 과징금을 내면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절시키기는 아주 어렵다고. 광주 감성주점 붕괴 사고 이후 전라북도가 내일부터 2주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실성 없는 법규에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허현우입니다. 오늘 군산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떠나려던 피서객들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무려 3시간이나 공항에서 발이 묶였는데 이유는 비행기에 기름이 없어 청주공항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군산공항의 모습입니다.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해야 할 제주행 비행기가 오지 않자 피서객들이 2시간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어 비행기가 지금 청주공항에 있다는 황당한 안내 방송이 이어집니다. 군산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상륙 항공기는 현재 13시 45분경 출발 예정이며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행기는 군산이 아닌 150km 떨어진 청주공항을 돌아왔고 승객들은 제주로 다시 출발할 때까지 무려 3시간 넘게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15분 지연됐다고 공지는 했었어요. 11시 10분으로. 탑승객들 다 게이트 통과하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계속 이제 비행기가 안 와서. 비행기가 군산이 아닌 청주까지 날아간 이유는 황당하게도 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군산공항 상공을 맴돌다 기름이 부족해졌다는 건데 이스타항공 측은 미군 핑계를 댑니다. 훈련 때문에, 왜냐면 자주 있으니까 훈련 때문에 착륙이 쉽지 않았던 경우가. 요번 건 좀 긴 거죠. 왜냐면 급여가 있어서 좀 길었던 거고. 하지만 미군 측이나 항공청은 당시 착륙을 방해할 만한 공중훈련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훈련이 예정돼 있던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훈련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큰 일 같은 경우 했을 때는 저한테도 연락을 주는데 보통 지금 연락이 없으니까. 훈련 때문에 민항기를 착륙을 안 시키고 돌려보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접근의 기회를 3번 계속 줬는데 접근을 하도록 했고 할 줄까지 근접을 했는데. 이 착륙을 관할하는 군산공항은 항공사와는 달리 착륙 당시 거센 바람을 이유로 지목합니다. 18노트 정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10노트까지 이제 그 배풍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착륙을 하는데 더 센 바람이 오면은 착륙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복행을 하게 된 거고요. 항공기 지연 운항을 놓고 항공사나 공항 측이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3시간을 허비한 승객들은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답변조차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도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와 의회 건물 외벽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대형 펼침막이 내걸렸습니다. 도의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보복성이자 적반하장식 경제 침략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항의의 표시로 오는 10월 가고시마 현 의회와 30주년 기념 교류를 포함해 일본 지방의회와 일체의 방문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확인시켜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공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지난 10년간 도내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일본의 전범기업 제품만 16,000여 건에 296억 원이 넘습니다. 도내 이통장 9천여 명도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불매운동 확대를 경고했습니다. 일본 제품에 관한 불매운동에 매진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령 공포로 본격화하면서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한 지역 출판산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전주는 조선시대 완판본 출판의 역사가 있어 출판 역사박물관 설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2015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출판과 유통, 독서문화진흥뿐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지역 출판 진흥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본부가 있는 전주에서 진행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 진흥원을 활용한 지역 출판문화 거점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전 기관들의 혁신 역량을 전라북도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한 호남권의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보자. 디지털화, 1인화된 출판사를 전주에 모으고 출판 역사 박물관 등 체험 공간을 조성해 역사관광 허브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실제 전주는 조선시대부터 완판본이라는 이름으로 출판과 독서 문화가 융성한 곳으로 서울, 대구와 함께 지역 출판의 중심이었습니다. 관에서 출간했던 완영본 서책뿐만 아니라 반각본 한글 고전소설까지 굉장히 성행했는데요. 책을 빌려보는 그런 독서 문화까지 굉장히 풍부한. 진흥원 역시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지역과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출판 활성화를 위해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체적인 출판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의 출판산업단지가, 대구에는 출판 인쇄 정보밸리가 이미 조성된 가운데 호남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 출판 거점 전주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에도 공유자전거가 도입돼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공유 경제의 첫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입니다. 건물 앞과 주차장, 길거리 등 시내 곳곳에서 카카오에서 보급한 공유자전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목적지까지 타고 간 뒤 그 자리에 그냥 세워두면 됩니다. 공유자전거 앱을 보면 시내에 있는 자전거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지도를 따라 와보니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놓고 간 자전거를 실제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한데 기본 요금 1,000원을 내면 15분간 탈 수 있어 근거리 이동에 용이합니다. 전주에는 지난달 처음 보급돼 현재 자전거 3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 반응이 좋습니다. 출퇴근을 걸어 다니는데 자전거 있으니까 빠르게 출근할 수 있고 집에도 편리하게 갈 수 있고. 하지만 불편한 점도 눈에 띕니다. 위치 정보가 부정확히 길 건너편 자전거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표기되기도 하고 지도와 달리 자전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에 있는 이 건물 주위에 자전거가 있다고 표시가 뜹니다.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건물을 한 바퀴 돌았지만 자전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안전모를 직접 챙겨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늦은 오후나 주말엔 충전이 제때 안 돼 헛걸음했다는 경험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타고 싶은데 막 배터리가 막 10%, 20% 이렇게밖에 충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뒤돌았던 기억도 있었고. 여기에 일부 시민들은 공유 자전거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집안에 들여놓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약간 너무 이기주의가 심하지 않았나. 도내에서도 공유 경제가 첫 발을 내딛었지만 함께 나눠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공유 경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승용차가 아파트 간이 수영장을 덮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오늘 사고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수영장 설치 경위를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운전자가 수영장을 덮쳤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